화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갑고요. 일단 오늘 나의 삶, 나의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굉장히 힘듦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뼛속까지 시골 아이거든요. 정말 수줍음 많은 그런 시골 아이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신기한 게도 이렇게 순간순간에 이제 점을 찍듯이 그렇게 멈추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순간들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늘 약간 설레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흥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순간순간들, 그때 순간들이 제 삶에서 어떤 변화의 순간들이어서 그 순간들이 가지는 어떤 힘 때문에 계속 그런 기억들에 남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계속 설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살면서 제가 그렇게 뿌옇게 보였던 제 삶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변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비즈니스가 또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는 두메산골목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대구에서 거리로 하면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가난하게 컸어요. 근데 그래 가난하게 컸지만은 어린 시절에도 도시로 일찍 나와서 살면서 늘 좀 모자람과 아쉬움을 가진 아이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 나와 있으면 그때 봤던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늘 부러웠습니다. 그, 그 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 또 무엇보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즐거워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뭐 지극히 제 주관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죠. 하지만 제 욕구가 충족이 되기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저희 집이 가난했었거든요. 늘 가난하던 집이 이제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졌지만 형편이 좋아지면서 또 도시로 나오게 되었고, 하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좀 가난했던 시절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욕심이 조금씩 많아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욕망이 점점 더 커진 순간이 지금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간절히 바라던 순간들이 더 선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꿈이라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현하고 싶었던 뭐 희망이나 이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꿈이잖아요. 그런 욕구, 그런 바램들이 제 꿈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제 와이프인데, 이제 한라산에 갔을 때 한라산 정상에 막 다다르기 전에 이제 아래를 바라보는 장면을 찍었었거든요. 네. 다음 컷에서 제 와이프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네. 제 제 욕구의 충족이 시작됐던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 어떤 그런 제 상처난 부분을 덮어주는 이렇게 우리가 밴드 붙이잖아요, 상처나면. 그 밴드 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끌렸어요. 그런 끌림이 마냥 좋았고, 그 행복감에 조금 더 용기를 냈던 거죠. 음. 저는 좀 늘 사랑이 좀 고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사랑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었겠죠. 그래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는 또 엄청난 용기가 또 한번 필요했습니다. 그때 약간의 좀 이렇게 트릭을 쓰기도 했지만, 그래서 고백은 제가 받긴 했어요, 나중에. 제가 더 좋아했지만, 이상하게 고백을 제가 받는 또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트릭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꿈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또 이루었을 때는 또 말로 못할 또 행복감이 들었었거든요. 음. 이렇게 제목이 그래도 나와 있지만 즐겁다면 잊히지 않겠지. 이런 그 순간들, 그 즐거운 순간들, 제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완벽하게 다른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순간의 시작이 바로 와이프한테 프로포즈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제 마음에 무언가 사랑이 훅 들어와가지고 더 커졌던 진짜 만족감이 들기 시작했던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이게 내 눈앞을 가리고 있던 그런 뿌옇던 그런 막연한 욕구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그것들이 내 선택으로 또 시작될 때 이제 인생의 선명한 장면으로 기억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선택하며 살고 있죠, 모두. 매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만은, 진짜 인생에서 기억에 날 만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선택들을 우리는 충분히 잘 하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갑자기 돼지가 나왔죠. 자, 사랑하는 사람을 일단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단 함께 가정을 일구어 보고자 진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미래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늘 불안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정은 이루어야 되겠고 경제적인 여유를 이제 갖자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죠. 일단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운영하시던 농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돼지 농장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초반에는 30만 원 월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농장을 제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됐지만, 그때 정말 이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진짜 악착까지 일했습니다. 1년 365일 생물을 키우는 일이다 보니까 365일 거의 휴일이 없었거든요.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가 되어야지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고요. 쉬는 날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휴가 내려면은 엄청난, 네, 노력 끝에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한 2박 3일 정도 휴가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일에 정말 열중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업체를 키우고, 그때 제가 뭐 사장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사장을 넘어서, 제 속에는, 사장을 넘어서 회장이 되어야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나는 사장을 넘어서 회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회장이 되어보고자 하는 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 일은 힘들었지만 힘을 또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제역이라는 걸 겪으면서 농장의 경영난이 시작되고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한 그런 계획에서 자금의 벽에 많이 부딪히게 돼요. 10년 동안 진짜 부단하게 노력한 제 열정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부정맥, 뭐 폐기능 이상, 뭐 고혈압, 대상포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돌아왔어요. 진짜 꿈을 실현하고자 이제 무조건 노력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그런 현실과 부딪히게 된 그런 순간이었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구제역 때, 그때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그 이듬해 매출이 급감을 했거든요. 이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빚이 쌓이면서 이제 그때 국가에 대한 배신감도 느꼈고요. 제대로 된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은 당시에 한 50억 정도 있어야지 진짜 회장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사업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됐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소로 좀 더 편하게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소로 이제 사업을 전향해서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사진 나온 것처럼 제 몸은 이렇게 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 구조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몸은 병들고 힘들어져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장을 운영하는데 부모님 모습이 절대 제 비전이 되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부모님의 노고는 그 어디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이제 자식 걱정에 늘 농장에 나와서 일하시고 또 젊은 시절에 저희 집안을 일으키려고 그런 부모님이 애쓰신 그런 흔적들. 근데 그런 흔적들이 결국에는 두 분이 병들로 다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그 병들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고 진짜 제가 행복하려고 시작한 농장 일에 그게 끝인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절대 저한테는 비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5가지 삶의 유형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뭐 돈은 풍족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계시죠. 타입 1에. 그리고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실업자분들. 타입 2에 계시고. 그리고 타입 3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진짜 5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힘든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모습인데. 그리고 마지막 또 타입 4와 5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그런 유형인데 둘의 유형이 달라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달라요. 뭐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타입 4번째 유형은
이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돈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노후에는 불편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 타이원에서 봤던 그런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어떤 미래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입5의 삶은 돈도 시간도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서 건강도 아름다움도 또 친구와의 관계도 또 잘 유지하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위해서 진짜 발로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저는 언제나 타입5의 삶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자금 투자를 통해서 농장 운영을 시스템화할 수 있다. 근데 그 시스템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타입4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현실에 대한 부정이 엄청나게 많이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자금 투자는 그때는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폐업을 결정하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게 돼요. 세상에 진짜 어딘가에는 분명히 타입5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농장 운영을 지속하면 적어도 직장인 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수입을 가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 또 돈만 많은 그런 노후의 생활은 저한테 더 이상 이제 꿈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영앤 리치 한번 해보자. 타입5는 내가 삶 살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그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한 시간이 2년이나 됩니다. 그 결정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용기를 갖는데 2년이라는 고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 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죠. 진짜 아버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은 그런 제가 꿈꾸는 그런 미래를 자꾸 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는 큰 변화를 가져야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 삶도 변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폐업을 결정하고 그렇게 그 말이 나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터전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일궈놓은지를 제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폐업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영앤 리치가 되기 위한 직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저한테 이제 좀 완벽하게 제가 꿈꾸던 그 타입5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사람은 바로 저한테 사업을 전달해 준 사람은 바로 제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폰 사장님이시죠. 스폰 사장님을 만나서 사업을 알게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일단은 그 안에서도 제가 변화해야 됐었고 변화를 위해서는 진짜 새로운 배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진짜 절감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생각을 배워야 했었어요. 여기 나오죠.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이제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또 캐시플로우라는 어떤 이런 책 제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인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이제 뭐 일단 가난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또 부자 아버지라고 했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자 아버지가 권했던 패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사업자와 투자가의 그런 위치를 서로 오가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가 그룹인 오른쪽에 B사분면 있죠. B사분면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투자가 그룹인 I사분면에서는 또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책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 두 사분면에 대한 지식으로 일에서 완벽하게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은 사분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대요. 자, 이런 패턴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워런 버핏, 한국의 대기업의 대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농장에 나올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특별한 투자금 없이 계속 빚 없이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나올 때는
순수하게 이제 이득만 보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고 정리하고 나온 상황이라 가지고, 전 한 푼도 없었었죠.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안 됐었어요. 왜? 한 푼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러면은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사업가가 되기 위한 개념 정리를 먼저 이제 하게 됐었어요. 자,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자, 부자들은, 자, 그들의 자산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에 집중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입은 그들이 가지는 수입은 또 직장 생활 그리고 고용된 상황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대요. 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벌어들일수록 더 많이 벌어들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산을 통한 자본소득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사원면에 저희가 속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면서 진짜 부자라는 개념을 저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고 살면 그게 부자가 아닌가? 하지만 부자는 조금 나쁜 사람들일 거야.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자가 가지는 자산을 먼저 구축해야 되고 그런 자산을 통해서 자본 구축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말은 초반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지만 세상에는 부자가 존재하고 반드시 존재하고 부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 책의 이 부분을 진짜 한참을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부럽기만 부러웠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벚꽃연금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장범준처럼 저작권에서 받는 자산 수입. 진짜 본인이 목이 쉬어라 계속 노래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그 권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 바로 그 권리 수익을 장병준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자산이 있다라는 건 진짜 내가 이렇게 특별히 계속적으로 생산에 개입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구나. 그러면 내 삶의 질이 진짜 엄청 좋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됐던 거죠. 자산을 가지고 또 그 자산을 통한 자본 구축이 가능한 일을 진짜 돈 한 푼도 없고 장병준 같이 작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책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회사가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유통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마케팅 부분을 사업자가 맡아서 진행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금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사업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없어요. 사업에 진입장벽이 없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정말 세상에 없던 사업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만들어진 지는 100년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너무 늦게 들어오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구조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또 있어요. 여러분들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자, 바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가지는 비즈니스 형태이거든요. 자, 우버는 차량 호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숙박업을 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 회사의 자산 가치는 현재 100조 원 이상이 되고요. 에어비앤비도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구조를 취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또 그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또 더 많은 공급을 또 창출하는 또 그런 확장성을 또 띠고 있거든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고 또 가치를 창출하는 일. 이제 기기이코노미라고 하죠. 기기이코노미 경제의 중요한 가치 창출 사업 분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전달받은 뉴스킨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자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비자로서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제품을 제가 애용하고 또 매니아가 되어서 제품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소비자는 내가 아닌 본사와 연결되어서 회원가입, 그리고 제품 주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나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회사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고 또 소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해낸 내한테는 또 6%의 캐시백을 주는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소개만 하는 일인데 회사가 이만큼 챙겨주는 일, 이제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전달하기도 너무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6% 캐시백이 끝이 아닌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보상 구조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반이 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훌륭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단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제품에 대한 매니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대리점의 단계를 넘어서 또 나와 같은 대리점을 창출해내고 각 대리점의 매출 5%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플랫폼 비즈니스 구조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사와 소비자의 가운데에서 나는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일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백종원처럼 내가 계속적으로 발로 뛰지 않아도 그런 프랜차이즈 마케팅 시스템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돌아가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뉴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이 정말 저한테도 이 경제적인 자유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 부분이 바로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절대 소비자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제품 사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대리점도 싫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소개시켜줘서 거기서 얻는 돈이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서 거기서 얻는 프랜차이즈 수익, 그 로열티 수익을 계속 얻고 싶었거든요. 저희 사업은 6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6단계예요, 여러분들. 네. 가장 먼저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그런 불법 피라미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자, 우리는 6단계 안에서 누가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래로는 6단계이지만 옆으로는 무한대의 확장 가능성을 가진 정통 브레이크아웃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한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나를 복제시켰을 때,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너도 써봐라, 너도 써보세요.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세요 라고 할 때는 무언가 신뢰성을 가지고 충분한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무엇로 입증되냐면 바로 제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조사된 이 재구매 의사가 90%가 됩니다. 90%가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객관화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뉴스킨 제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75명의 상인 과학자와 150명의 비상인 과학자, 그리고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이 회사의 제품 개발 시스템 위에서 진짜 노화의 증상이 아닌, 그냥 증상이 아닌 원인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깐깐함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제품, 그 제품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새롭게 만나게 된 제 인생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 그 다음 또 새롭게 만나게 된 이 사업은 저한테 진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 변화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드리고 또 건강의 기회를 전달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살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은 저희 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손가락의 염증이었어요. 상처가 많이 심하죠. 상처가 났는데 균에 또 감염되어서 계속 이렇게 뭐 농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뭐 소양증 형태도 나타나고 진짜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약을 써봤지만 약의 효과는 그렇게 오래 안 갔어요. 진짜 잠시뿐이더라고요.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다시 진행되고 진짜 애는 너무 간지러워하고 너무 심해서 물건을 잘 쥐지를 못했어요. 그 연필도 제대로 못 쥐어서 학교 생활도 너무 힘들었죠. 이제 저희 큰애는 진짜 아토피 증상으로 어릴 때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게 또 뉴스킨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런 또 제품인지라 또 다시 한번 제가 믿음으로 아이와 함께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은 2015년에 2015년에 이제 유스펜이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의 그 염증 반응, 그 뭔가 면역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유스펜이 가지는 효능이 분명히 염증 반응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진짜 애를 진짜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 유스펜 3라는 이름으로 런칭되기 전에 호주에는 이미 Y스펜이라는 제품으로 런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제품을 공수를 받게 해서 아이를 먹게 합니다. 진짜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렇게 상처들이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고 와이프의 섭취 시작한 뒤에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는 이제 그때 막 호전됐지만 이게 손가락 사이에는 그런 어떤 습진 반응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섭취 후에 1개월 뒤에는 이렇게 진짜 그 대충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는 상처가 있었나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좋아졌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이제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었지만은 진짜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아이한테 적용한 거는 Y스펜밖에 없었거든요. 애 상황은 그렇게 맨날 매일매일 나날이 좋아졌고 이제 그 확신으로 그 이듬해 유스펜이 한국 런칭을 이제 그때 그해 2015년이었죠. 한국 런칭이 된다라는 그 소식과 함께 아이의 임상과 함께 저희는 그렇게 런칭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와 함께한 그런 소중한 체험 덕분에 저희를 유스스펜 런칭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뤄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업적인 성장 그리고 아이도 더 건강하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제가 확신으로 집중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품 런칭 전에 이제 선체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귀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25일 전부터 이제 매일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먹으면서 이제 매일매일의 제 몸에 대한 반응에 집중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캡처하셔도 되지만은 거의 이제 똥 얘기가 많아서 캡처 하셔도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좀 태어날 때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 약하게 태어나고 자라면서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진 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제품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졸음 운전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5시간 정도 연속적으로 운전해도 힘이 남아도 오는 또 그런 걸 또 제가 또 느꼈고요. 제가 또 면 종류와 육식 위주의 식단을 굉장히 많이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식사 후에 이제 그런 걸 먹으면 항상 이제 아랫배가 좀 더부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스가 또 많이 생기고 또 배출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아랫배가 계속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안심하고 또 면 요리와 육식을 또 즐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품이 바로 메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에즈랑 메타입니다. 자,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먼저 이 부분은 처음에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스킨이 노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죠. 그러면서 세계 최고 유전 정보를 가진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와 또 파트너십으로 그렇게 이 회사를 인수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에즈락 기술이에요. 진짜 어느 경쟁사와도 이제 비교해도 또 그런 경쟁사가 넘보기도 힘든 진짜 가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만큼 그 기술을 개발 책임자도 정말 확신하는 기술인 거예요. 저희 아이가 먹었고 또 저도 먹고 또 몸의 변화를 또 많이 느꼈던 유스펜 역시 또 에즈락 제품이었고요. 자, 노화를 막기 위한 그런 연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장 건강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개발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던 거죠. 그 연구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7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쳤어요. 연구 과정에서 이제 5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주는 진짜 그런 유효한 능력을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최고의 퍼플 블렌드 배합률을 찾아냈고 그 결과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이 진짜 놀라울 만큼 진짜 또 그 당시 연구진들이
우아하게 탄성을 지를 만큼 엄청나게 좋아지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메타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75333이라고 이 뒤에 보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퍼플 블렌드 들어가지만은 3종의 유산균 그리고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부분도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이거 또 다른 어떤 좋은 유산균 제품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메타는 유산균 제품이 아닙니다. 메타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그 퍼플 블렌드가 우리 몸속에 특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더 건강한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까지 신진대사 능력의 향상까지 또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회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연구진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함께 하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 건강을 위해 또 보다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우리 몸속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된다는 건 사진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않은 디스바이오시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거든요. 디스바이오시스 상태가 되면 이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죽은 산호초가 되는 거고요. 죽은 산호초는 더 이상 물고기들을 위한 서식 환경이 될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되면 왼쪽의 사진처럼 알록달록한 물고기도 다양한 종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즉 건강한 산호초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생태계 합성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진짜 많은 종의 그리고 다수의 미생물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에 90%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미생물의 개수가 사람의 몸속 세포수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뭐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일단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세포수가 사람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수, 미생물의 개체수가 얼굴 크게 보이죠? 잘 좀 그렇네요. 너무 생으로 보이니까 이 포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를 잘 해볼 테니까 너무 죄송스럽게 사양을 드리고, 자, 제가 아까 전에 제 임상 자료를 보셨죠? 캡처 다 하셨습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그때 말씀드린 그런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그동안 알고 있던 균이라는 거에 대한 재인식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균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나쁘다라고 계속 없애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든 게 뭐냐 하면 정말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람 몸에 있는 세포수는 30조 정도 되는데 미생물의 개수는 38쪽이나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람의 유전자 개수는 2만 개가 2만 1천 개 정도 됩니다. 유전자 개수는.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우리가 먹는 밥, 밥이 되기 전에 쌀나무를 벼라고 하죠. 벼의 유전자 개수는 몇 개인 줄 알아요? 4만 개가 넘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개수는 2만 개인데 벼의 유전자 개수는 4만 1천 개 정도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 개수는 무려 440만 개가 넘습니다. 벼보다 그 식물 벼보다 더 낮은 유전자 개수를 갖고 있지만 그 벼를 능가하는 당연히 능가하겠죠. 이 복잡한 인간의 인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뭐 호르몬의 분비나 어떤 대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밝혀진 게 바로 불과 10년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게 밝혀진 계기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미생물의 도움을 계속 우리가 받고 서로 공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벼보다 더 낮은 유전자 개수를 갖고도 더 복잡한 신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
이런 생각들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더 개발되게 됐던 거는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개론 프로젝트가 2006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그때 이미 인간 유전자 지도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완벽하게 지도가 밝혀지면 사람에 관련된 질병은 전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분명히 지도, 유전자의 발현 이상과 어떤 그 부분에 지도를 알면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의문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그런 해결점들이 계속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다른 나라, 국가적으로도 시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 마지막에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선포를 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를 바꿀 3대 요소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치매 치료제, 그리고 뭐 면역 강화제,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 무언가 큰 변화, 특히 사람 몸에 관련해서 건강 면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완벽하게 컨트롤해낼 수 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시장성을 봤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으로까지 진행을 했던 거죠. 제 얘기 다 잘 듣고 계시죠? 네. 강금원 사장님 너무 잘 들어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개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5분 안에 또 신기하게 마무리되는 또 경험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의 시장성은 그리고 주식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도 볼 때 바이오 관련한 그런 사업주들이 굉장히 상향 곡선을 그리는 걸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컨디션 알죠? 컨디션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많이 각인된 그 컨디션을 판매하던 회사가 바로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근데 CJ 제일제당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컨디션에 대한 한마디 CJ 헬스케어 사업 파트죠. 그 파트의 비전을 크게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를 팝니다. CJ 헬스케어 부분을 그냥 없애요.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 회사가 대표가 바뀌면서 다시 이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투자의 시작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천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 회사를 얼마에 인수를 하냐면은 983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천조가 아니고 98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할 만큼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금 볼 때 한 100조 이상의 시장성을 보고 있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그리고 뉴스킨 안에서만 봐도 우리 에이지락이 2028년에 에이지락 기술이 그 특허권이 만료가 됩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었어요. 2028년 끝나면 다른 회사도 막 에이지락 기술을 막 따라하면서 좀 비슷하게 막 개발해놓고 막 그렇지 않을까? 그럼 우리 어떡하지? 근데 메타가 나오면서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에이지락을 얹으면서 와 이거는 걱정할 거 없겠다. 왜냐하면 시중에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 말았 싶은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한마디로 미생물의 생태계잖아요. 미생물의 생태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유산균을 많이 넣어주는 걸로 충족이 안 돼요. 그들이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싱싱한 영양가 높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밭을 일구어야 되거든요.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논을 로타를 친다 그러는데 네.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밭을 이렇게 뒤집어주는 과정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화학적인 영양을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곡식이 잘 크고 작물이 제대로 이제 재배될 수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유산균만 많이 넣어준 마이크로 제품이 지금 시중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그냥 유산균만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이름을 걸지만 실질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은 실적 유산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느 유산균은 잘 받아들여서 그 유산균이 잘 정착하고 안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엄마한테서부터 받았던 그런 미생물 총이라고 합니다. 미생물 생태, 미생물 그 균주 종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를 바로 뉴스킨 메타가 뉴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으로는 지금 현존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중에 유일무이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8년이 끝나도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에이즈라까지 얹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2015년에 유저 스팬이 런칭이 될 때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했어요. 1회를 했는데 그때도 그때 초반에 엄청나게 빨리 끝났죠. 그때 두 번 다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 두 번의 매출의 금액이 제가 지금 화면이 없어서 일단 한 600억이 넘나요? 500억이 넘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린 2회에 걸친 금액이. 그 금액이 우루사 알죠? 우루사 1년 매출과 맞먹거든요. 그 단 2시간 더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으킨 매출이. 그게 바로 뉴스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 런칭의 기회고 그 힘이거든요. 근데 2021년 지금 10월 지금 20일 날 지금 다 결제가 다 되죠. 12일부터 예약이 들어갑니다. 이 기회를 이번에는 아마 계속적으로 제가 1000단위 위치였는데 아마 1000억을 찍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먹으면서 선체험하면서 와 이런 좋은 제품 정말 먹어서 좋은 제품 남한테 정말 소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전달해드리고 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다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 와 뭔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전달해서 그런 사업의 기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담겨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품은 이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킨의 제품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한 번 써보면 회사가 만들 때 그들의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깐깐하게 제품을 만들고 진짜 증상이 아니라 그 노화의 원인, 왜 그 병이 생기지, 왜 그 증상이 생기지, 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연구 개발을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은 이미 끝났어요. 그걸 넘어서 이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시장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부분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는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팀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그 부분은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그냥 경제적인 여유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가지는 그 기회를 받아들여서 그 기회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풍족한 삶을 살는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진짜 갑자기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랬네요. 제가 삶을 사는 방식을 쭉 말씀드리고 이제 뉴스캔드 이야기 드리고 이제 메타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삶에는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순간순간 용기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사실 이 이야기를 못할 것 같고 나중에 이 순간에 너무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기회라는 건 그랬고 그 용기를 내서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와이프 얼굴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뉴스킨 사업을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그만큼 제 기억에서 와이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 순간 그 모든 어떤 그때 그 순간 느낌들이 너무 소중하고 뉴스킨과 전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자라온 과정들, 제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과 연결된 지금 비즈니스인 뉴스킨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제가 많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 그런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이루어진 기회가 있었고 그런 기회들로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의 여신 그 카이로스라는 신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머리는 굉장히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등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다리에도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앞머리는 기회가 보였을 때 얼른 잡아라고 앞머리가 긴 거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기회가 잠시라도 나에게서 멀어졌을 때 이게 잡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날개는 더 빨리, 이 기회라는 놈이 더 빨리 달아나려고 날개가 달린 거고요. 우리한테 기회는 항상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뭐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어. 내 눈에는 그냥 파는 사업 같고 별 볼 것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항상 기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형태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을 약간만 바꾸면 혹시나 내가 이거를 그냥 지나쳤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한 번 더 다시 집중해서 보는 마음, 그걸 하나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없고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때 알아볼 수 있는 용기.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남들 시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고, 내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순간들,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이뤄내는 순간들로 결국에는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메타도 기회고, 뉴스킨도 기회고, 뉴스킨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명만 이야기 드리면 마칠게요. 혁신적인 제품, 풍요로운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훌륭한 사업 기회, 그리고 뭐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적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게 뉴스킨의 사명입니다. 제 강의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삶이 그렇게 지금 너무 풍요롭고 제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